구글에다가 테일윈드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테일윈드 CSS가 바로 뜨실 거고요. 한번 홈페이지 둘러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빠르게 현대적인 웹사이트를 빌드할 수 있답니다. without 당신 거 뭐 어쩌고 하는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써요. 그 CSS에다가 막 남기는 게 아니라 태그에다가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클래스예요. 클래스에다가 지금 플렉스랑 아이템즈 센터, 뭐 라운디드 M 이런 거 넣고 있는 거거든요. 폰트 미디엄. 필터 같은 것도 다 구현이 돼 있고요. 다크 모드에 대한 거. 여기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효과, is out, is in out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3D 트랜스폼도 구현이 지금 된다고 하네요. 그죠? 빠르고 적게? 작게인데 아마 적게라는 의미일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쓰고 바로바로 그 효과를 비슷한 거를 다 모아놨거든요. 얘네가 코드들을. 많은 것들이 테일윈드를 썼나봐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CSS 라이브러리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자바의 라이브러리 써봤잖아요, 우리?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코드들이 있는 거였어요. 그것들을 편하게 모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묶어놓고 라이브러리고요. 이거 갖다가 쓰면은 편하잖아요. 테일윈드가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 중 하나고요. 그 테일윈드 말고도 많아요. 그 CSS 뭐 테일윈드 비슷한 거 그러면은 테일윈드 같은 CSS 트레이보다 바닐라 CSS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바닐라 CSS. 부트스트랩, 스타일드, 불마. 바닐라 한번 찾아볼까요? 바닐라 CSS. 그런 게 있대요. EX 쪽에 쓰나봐요. 바닐라가 그냥 그러니까 그냥 기본 부트가 아니고 있는 거예요? 얘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스타일링이에요. 결국에는 CSS 라이브러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순위 이런 것도 있네요. 찾아볼까요? 라이브러리 순위가 이렇게 있대요. 테일윈드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가 봅니다. 요렇게 있대요. 이 중에 테일윈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뮤 UI도 많이 써요. SCSS는 이제 조금 더 여러 기능들을 추가한 거고 등등이에요. 그쵸,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도 지금 쓰다가 24년 글인데 쓰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테일윈드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테일윈드를 엄청 쓰는데 뭐 순위가 왜 이러지? 그런 이제 의문인 거죠. 그만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써봅시다. 얘를 쓰려면 어떻게 쓰냐면 이제 독스 같은 걸 보셔서 어떻게 쓰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뭐랄까 내가 이제 처음이고 막 혹은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 같은 걸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나게 되셨어요. 뭐 세미나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 박람회를 갔더니 막 새로운 걸 발표해. 그럼 걔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데 그런 게 이런 거거든요. 걔는 스터티드가 꼭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해라 하는데 사실 이런 걸 보셔야 되기는 해요. 그래야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단계별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얘를 먼저 설치를 천천히 해볼게요. 자, 갖고 와봅시다. 이거 링크로 갖고 오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할 거는 HTML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 CSS 이쪽에서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터미널에서 갖고 와도 되는 거고 근데 요걸로 갖고 와볼게요. 자, 링크 href에 스타일 시트 CSS 갖고 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면은 갖고 온 거예요. 잘 되는지 확인을 좀 합시다. div에 클래스로 쓰는 건데요. 레이아웃 디스플레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 CSS에다가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색깔을 좀 넣어줘야 돼. 사이즈 좀 넣어줍시다. 미드 요겁니다. 요거 그런 거. 하이트 24 넣어볼까요? H24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좀 넣어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좀 찾아야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어떤 식으로 넣는답니까? BG하고 블루 500 이런 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루고 500이고 하이트 24를 주면 나와야 되는데 미드도 다시 좀 줘볼까요? 미드도 24가 있어요. 이렇게 줬었는데 테일인드가 잠깐만 이거 테일인드가 왜 안 들어갔지? 이거 링크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테일인드가 없잖아 여기에. 다시 갖고 오는 거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부족해요. 얘는 위에 거에 있는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만 쓰시면은 스타일 시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테일윈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CDN 있어요. 테일윈드 CDN 여기 있습니다. 이거 CSS를 어떻게 쓰냐면은 스크립트 태그로 쓰듯이 하는 방식으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링크만 넣어주시면 돼요. 스크립트에 CDN 테일윈드 AJAX 잠깐만 CDN 좀 찾아서 테일윈드 CSS
쓰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어렵게 나와. 테일윈드 css.com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전공 서적 보면서 사실 활용법 익히려고 해봤는데 역시 사용법을 가지고 올 때는요. 그래서 뭐랄까 요런 거 스텝 바이 스텝을 따라가시면 되기는 해요. 찾으시긴 할 건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구글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해요. 테일윈드 코드펜 사용같이 써보시면은 여기에 CDN으로 테일윈드 간편하게 사용하는 게 나와요. 얘네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게 저쪽 사실 원본에서부터 찾아오기가 조금 골치 아프기는 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 가능하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실력이 또 되게 단단해지시고 중요하겠지만 늦죠. 저랑은 좀 빨리 갑시다. 이런 거 갖다가 버프 타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제 CSS로 테일윈드를 쓰는 게 되는데 이제 저는 CSS에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다 태그에다가 쓸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게 돼요. 자, 이 블루 500이라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넣었어요. 그럼 백그라운드 블루의 500은 투명도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700으로 바꾸면 색깔이 좀 바뀔 거예요. 진해지죠? 100으로 바꾸면 연해지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 숫자들이 다 약속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내가 써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테일윈드가 정해준 거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여기 이 홈페이지에서 찾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거 말고 그게 있어요. 테일윈드 치트시트가 있거든요. 치트시트 치트시트가 네. 그러니까 테일윈드를 쓰기 위해서 좀 치트시트가 뭐예요? 그 커닝 페이퍼잖아요. 네, 그런 거 좀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찾는 건 좀 오래 걸리고 검색도 잘 안 돼서 따로 해놔요. 저도 따로 해놨는데 어디다 놨지? 여기다 놨구나. 아유, 있다. 요거거든요. 이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테일윈드 치트시트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 위쪽에다가 서치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얘를 중앙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마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진을 이렇게 치면은 여기 마진에서 테일윈드에서 사용하는 거를 쭉 올려놔요. 저는 지금 마진 오토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내가 써야 되는 거는 이 친구예요. 그 테일윈드가 클래스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서 그러면은 m/오토를 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넣어보자고요. 띄시고 m/슬래시가 아니라 이게 짝대기인데 오토 하면은 중앙으로 가죠. 이렇게 찾아 쓰는 건데 쓰시다 보면은 되게 편해요. 태그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전부 다가 아니어도
특수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CSS 그 긴 코드에서 막 찾고 수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HTML 보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딱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니까 내가 이 div 클래스에 대해서 뭐를 할지를 이런 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idth를 내가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96으로 내가 늘려볼게요. 늘려지고 하이트도 늘려져요. 마진 탑을 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empty일 거예요. empty에서 24를 줘보세요. 그러면 절로 띄울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마진 탑, 마진 바텀은 mb겠죠. 뭐. ml 나오는 거예요. 플렉스도 있을 거잖아요. 플렉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플렉스 안에서 justified은 align items, justify content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플렉스 안에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플렉스 넣고 띄고 예를 들어서 justify start를 넣어요. 그럼 요 친구가 적용이 되겠죠. 스타트를 넣었다 라고 하면은 요거예요. 여기 이제 짝대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테일윈드 시트로요 다시 한 번 더 팝업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은 똑같이 태그의 기본적인 거는 놔주자고요. 그 섹션에 div의 컨 텍스트였고요. 클래스 로렘으로 곱하기 한 30 정도로 더 많이 줘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컨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줄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width를 내가 주는데 width가 이제 얼마나 줘볼까요? width 뭐 마음대로 막 100을 주고 싶대요. 그런다고 해서 100을 줬을 때 뭔가 변함이 없는 거는 테일윈드에 그 약속되지 않은 숫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치트시트를 이제 간간히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위드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위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래요. 위드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44, 48, 뭐 72, 96 이렇게. 그래서 막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고 한데 내가 만약에 직접 그 픽셀을 좀 지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게 아마 이렇게 쓰는 걸 거예요. 대괄호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뭐 500 픽셀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은 위드가 이제 500 픽셀로 잡혀요. 그래서 약속된 대로 막 빠르게 이제 익숙해졌다고 치시면은 위드 같은 걸 그냥 바로바로 그냥 72, 96 막 찍어놓고 바로바로 가는 거죠. 500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냥 퍼센트도 있었거든요. 이쪽에 그런 것도 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요거 써볼까요? 5분의 3 같은 게 있나 봐요. 5분의 4도 있고. 그래서 위즈에서 3분의 5, 5분의 3 하면 그 퍼센트로 들어가서 전체 5개 중에 세 번째까지 찾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로 보내는 게 우리 마진 오토였어요. 그래서 얘가 M 오토, 마진 오토 들어가면 중앙정렬이 되는 거죠. 섹션은 이 정도면 끝났었고 그 다음에 섹션 위쪽에 우리가 div로 계속 만들었었어요. 이제 팝업 만들었었고 그 팝업 아래 div에 팝업 컨텐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헤드랑 바디 만들었고 헤드 안에다가 한 번만 더 들어가서
버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냥 오픈 버튼 이렇게 해볼까요? 오픈 BT 이 정도. 근데 만든 다음에 CSS 안 건들 거예요. 이걸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게 더 편하신지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이거 똑같이 할 거예요. 저 요거 노멀라이즈는 아마 지금 쓰이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오토? 그냥 팝업에 좀 들어가는 게 많은데 하나하나 천천히 해봅시다. 자, 팝업에 우선은 그 얘가 포지션이 픽스드였어요. 그래서 시트에서 포지션을 쳐보자고요. 그러면 포지션이 나와요. 이 포지션에서 픽스드를 넣으려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쓰면 된대요. 나는 픽스드. 그래서 얘가 픽스드만 들어가면은 이미 들어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탑, 레프트 다 제로였어요. 넣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넣어주는데 또 치트시트 찾아서 탑을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탑이 여기 있다. 탑, 라이트, 바텀 이런 거 있죠. 이제 여기 아마 이게 픽셀이어가지고 안 먹을 거예요. 먹나? 먹기는 하는가 봅니다. 한번 좀 넣어볼게요. 다 넣어야죠. 근데 이게 0픽셀 먹히나 한번 해보죠. 인셋 더블 클릭하면 카피가 되는데요. 이렇게 넣어보자고요. 인셋 넣고 백그라운드 컬러 넣었을 때 잘 되면 되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전에 그 되게 좀 흐릿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 찾기 좀 어려워서 직접 하나 찾을 건데 0000 6개 쓰시고 AA 2개 써보세요. 되죠? 요거 그냥 흐릿한 거 코드 찾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에 또 다 찾아져요. 예를 들어서 RGBA 코드를 헥사 코드로 바꿀 수 있고 요런 데 들어가셔서 내가 넣으려고 했던 게 아까 0,0,0,에 0.5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헥사 코드로는 이렇게 된대요. 조금 달랐네요. 찾은 거랑. 그럼 80으로 넣어보자고요. 80. 바뀌면 네, 조금 더 투명함이 생긴 바탕이 되죠. 요거는 이런 데서 그냥 찾아서 쓰실 수 있죠. 그래서 만들었고 그 픽스드 한 다음에 인셋 제로가 먹히네요. 인셋 제로는 전부 다 0인 거죠. 만약에 인셋 제로가 없다면은 안 되죠. 제로로서 내가 영역을 다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0이 먹히고요. 자, 0 먹힌 다음에 이제 컨텐츠 부분인데 우리 컨텐츠 어떻게 썼냐면 위드에다가 200픽셀 줬고요. 하이트 200픽셀 줬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로 줬거든요. 나오죠. 바로 나와요. 이 친구를 이제 중앙 정렬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를 플렉스 만든 다음에 플렉스에서 justify 컨텐트 센터 넣었잖아요. 그리고 아이템즈 센터 넣었어요. 이러면은 제가 중앙 정렬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바로 보이는 게 좀 큰 강점인 것 같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헤드 쪽에 계속 우리가 뭘 만들어 줬었단 말이에요. 헤드에다가 뭐 넣어줘 볼까요? 헤드에 일단은 헤드 높이를 좀 줄까요?
높이를 안 줬죠. 아, 그렇죠. 이쪽 따라가 봅시다. 다시 여기서 요만큼 했고 플렉스 센터까지 했어요. 히든이랑 이런 거 좀 나중에 합시다. 컨텐트 화이트까지 했고요. 여기 트랜지션 나중에, 액티브도 나중에. 이제 버튼 있잖아요. 버튼의 부분에서 이런 게 있는데 버튼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줘 봅시다. 자, 오픈 버튼. 이게 오픈 버튼이 아니구나. 클로즈 버튼이구나. 그죠? 클로즈 버튼. 클로즈 버튼에 우리가 저번처럼 만드는 걸 하겠는데 지금은 또 다른 거 써봅시다. 갖고 와 볼게요. 우리 이렇게 갖고 오듯이 폰트 어썸도 하나 해봤었잖아요. 그것도 또 해볼게요. 이런 거를 여기다가 다 북마크 같은 거 걸어놓으면 좋아요. 저 많이 쓰는 거 다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다가 테일윈드도 쓰는 거고. 그래서 오셨을 때 여기서 아이콘 하나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X를 찾아보는 거예요. X마크 찾아봐요. 이렇게 X마크가 있어요. 얘를 갖다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CDN으로 갖고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 카피해서 버튼의 내용물에다가 I 태그를 쓰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저 폰트 어썸 쓰는 방법이 이제 링크로도 갖고 올 수 있었는데 CDN 쪽에서 찾아볼게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썼냐면 폰트 어썸 넣어서 스크립트 태그 카피해서 넣으면은 여기 들어와요. 여기 CDN에서 폰트 어썸 이거 카피 링크 가운데 거 하신 다음에 우리 갖고 오시면은 이 방식으로 링크 하시면 이제 갖고 와지는 거예요. 테일윈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갖고 왔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방식의 차이지 서로 이렇게 저렇게 쓰시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찾으시면 다 방법은 나올 겁니다. 우선을 두 개 해보고 자 그럼 X마크가 생겼습니다. 이 X마크를 이제 오른쪽으로 쭉 보내고 싶어요. 그거를 여기서 하면 되죠. btn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bg에 레드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btn이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bg에 레드가 안 들어가네? 헤드 쪽에 있나? 없죠. 높이가 없잖아요. 높이가 없어요. 높이가 없으니 그래도 그 버튼은 지금 높이를 먹어서 있을 건데 지금 안 들어갔네. 뒤에 여기 BT하고 레드 한 다음에 뒤에 숫자 300이나 이런 거 오면 H? 지금 있는 버튼 같은 게 버튼에다가 하이트? 화이트 아니면 그냥 BT 레드 300 뒤에 숫자 이것까지 써줘야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지금 생겼는데 왜냐면 저 아이콘을 넣었기 때문에 생겼잖아요. 아이콘이 없으면 높이가 없어서 당연히 안 나오는데 우리 아이콘을 넣어서 높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맞네요. BG 레드가 테일윈드가 아니었네요. 이게 그냥 테일윈드로 틀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이트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 그거였어요. 얘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까지만 해봅시다.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헤드에서 할 수도 있고 버튼에서 할 수도 있는데 헤드에서 해볼까요? 헤드? 자, 플렉스 하죠 뭐. 플렉스 하고 저쪽으로 오른쪽 끝으로 보내버려요.
justify, 플렉스. justify and 오른쪽 끝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한테 배경을 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플렉스를 넣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헤드한테 주시게 되면은 헤드는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합니다. 자, 버튼의 영역은 알았잖아요. 이 버튼한테 BG 블루 300만 줘볼게요. 그럼 저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에서 좀 떨어뜨리고 싶거든요. 패딩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럼 패딩도 어떻게 주냐면은 P, PT, PD, P 바텀이니까 PB, PL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PT로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잘 몰라요. 저도 이거 못 외워요. 이거 그냥 하나씩 쳐보면서 보시는 게 편해요. 여기 4픽셀 정도는 P 짝대기 1이래요. 그러면은 PT1 하면은 위를 높이고 지금은 탑 바텀보다는 라이트에다가 1픽셀 넣고 하면 이렇게 하네요. P 얼마 넣으면 되겠다. 지금 선택범위가 딱 저 정도라는 뜻이. 선택범위요. 아까 방금 전 제가 블루를 넣었는데 이 블루가 이제 버튼 쪽. 왼쪽은 지금 타이트한 거네. 버튼 왜냐면은 우리 플렉스해서 그래요. 플렉스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블록 요소를 잃어버리고 다 따닥따닥 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플렉스 탓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를 지우면 요 이제 중간에 잘 맞았는데? X가? 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패딩을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어요. 이게 상하 좌우일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 좌우 패딩 하시고 슬래시 한 다음에 꺽쇠로 주면은 이게 먹히는 게 언더바 지금 얘가 어디지? 두 번째 게 오른쪽이네? 좌우 상하인가? 위부터 시작해서 시계 가는 거 아닐까요? 얘가 바텀이네? 잠깐 있는데 얘가 왼쪽이구나.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시계 방향이군요. 요렇게 도는구나, 요렇게. 그러면은 10 주고, 옆에 거 10 주고, 아래 거 10. 왼쪽 거는 의미 없고, 딱히. 했더니 아래쪽이 좀 아쉽네요. 아래쪽이 1 들어갔어. 여기서 오른쪽을 조금만 더 밉시다. 이렇게. 맞춰주면은 됩니다. 바디 쪽에다가 글씨 좀 넣어봅시다. 로렘 넣으면 이제 무슨 일이 저번처럼 아까 이렇게 됐죠. 요거 해결 어떻게 했었냐면은 우리 늘리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는 우리 이게 컨텐츠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었는데 얘가 이제 200으로 정해져서 그래요. 얘를 위드를 맥스로 해볼까요? 맥스. 그러니까 요거는 민으로 했을 때 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건 최소만 정해놓으니까 그 화면이 아무리 커져도 글씨가 다 차면 그때서야 뭔가 그러니까 이게 여백이 남아요. 그래서 맥스 위드를 한 600픽셀 정도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맥스와
마이너스가 잡히는 거거든요. 최대 최소가 잡히는 거라서 한 800 정도 줘도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글씨가 아무리 없을 때는 200까지는 이제 고수를 해주다가 유지를 하다가 늘어나는 거 가능하게끔 유동적인 너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고 얘가 그 바디잖아요. 그래서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만약에 줘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칠해질까요? 글씨까지겠죠. 나는 이 글씨를 아니라 요 전체를 다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몇 개 있겠죠? 전부 다 파란색으로 바꿔주려면은 높이를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높이를 그럼 뭐로 맞추면 될까요? 왜 이래 이거? 자, 높이 뭐 하이트를 예를 들어서 100%로 맞춰주면은 되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에요? 현재 얘 부모가 누구냐면은 컨텐트인가요? 컨텐트구나. 컨텐트에는 부모가 플렉스를 안 줬네. 플렉스를 만약에 주잖아요. 이 친구한테. 그럼 다시 옆으로 가죠. 근데 그러면은 플렉스 그 컬럼 주면 되죠. 콜? 이 상황에서 물론 똑같이 하이트에다가 100%를 줘도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알려드리고 싶었던 복습할 겸 자, 플렉스에 뭐 있었냐면은 그로우 있었어요. 그로우. 그로우 뭐 하는 건지 기억나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얘가 여기 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로우가 여기 있고요. 칼럼이잖아요. 축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채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채우는 거였잖아요. 그로우가. 그리고 기억하신 대로 1이면은 그 1만큼 1, 2, 3, 4면 1대 2대 3대 그거였고 근데 지금 칼럼으로 해서 여기를 채워요. 이런 방법도 있다. 자, 있고 자, 롤에 이렇게 팝업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 다음에는 지금 배경 색깔 든 것들은 한번 형태 막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안 넣을 거고요. 얘도 레드가 아니고 흰색의 회색 느낌으로 갑시다. 그거 지워졌나? RGBA2X 해서 0, 0,2 그러면 이거 BG에서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헤드 쪽인데 네, 뭐 이 정도 회색깔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컨텐트에다가 이제 보더 좀 줍시다. 보더 어떻게 주냐면은 또 치트시트 한번 좀 봐야 기억이 안 나요. 보더 주는 방법이 이렇게 주는 거였는데 보더에 색깔도 좀 주거든요. 그래서
보더에 예를 들어서 8픽셀이래요. 그럼 보더 8에 얘도 추가시켜 주려고 해요. 보더 블랙. 그럼 이거는 보더 8에 보더 블랙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더 그 라운드를 좀 합시다. 둥글게 라고 하면은 이거 찾아봐야 되는 게 이제 레디우스죠. 그래서 레디우스 찾아보세요. 여기 나오고요. 레디우스는 라운디드라고 쓰네요. 그죠? 라운디드에서 스몰, 미디엄, 1, 라지, 뭐 라지, 엑스라지 같이 쓴대요. 그러면은 라운디드 LG, 라지 이런 식으로 크게 자를 수도 있고 더 올라가 보자면은 막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막 3X 라지 같은 거 넣어보자고요. 3X 라지 훨씬 더 둥글게 만들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물론 이제 치트 시트에서 정해져 있는 그 픽셀 대를이나 스몰, 라지 같은 용어를 찾아도 되는데 이거 좀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대괄호 넣으시고요. 뭐 10픽셀 이렇게 넣어버리면 돼요. 하여튼 지금은 저는 3X 라지 괜찮은 것 같아요. 3X 라지 넣을게요. 보더 8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보더 6이 있던가? 없죠. 그럼 보더 6 없는 거예요. 보더 7이 있을 수 있어요. 6은 없는 거예요. 7도 없나 봐요. 5 있나 봐요. 5. 4는요? 4 있네요. 248이었군요. 248. 네, 0248. 그렇게 되네요. 그냥 8 넣읍시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됐고, 자, 이제 요거 그 버튼을 좀 만들어 가지고 다 됐잖아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으니 이제 동작을 줍시다. 버튼 만들어 보죠. 여기 섹션 아래쪽 위에다가 버튼을 주고 이거에 클래스를 줘야 건드리기가 편하죠. 이거는 오픈 언더바 bt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클래스에다가 이름을 지금 앞에다가 주고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정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클래스 바디라고 줬네? 이거 뭐하러 줬지? 아, 팝업 바디 이렇게 주려고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려요. 팝업 헤드, 팝업 바디는 좀 정확하게 줘야 제가 쓰고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름은 잘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바디 아니 그냥 이거 이름이었어요. 이름. 이 클래스, 이 태그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했는데 그냥 바디라고 하니까 좀 우리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 태그 이렇게 헷갈립니다. 오픈 btn으로 하나 넣고 이 btn 안에다가 좀 꾸며줘야죠. 우리가 뭐 넣었냐면 이름으로 우선은 팝업 버튼 이런 거 넣어줬고 저 버튼을 이제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클래스 앞에다가 이제 타입이란 걸 써서 여기다가 버튼을 넣어주 보세요. 얘가 딱히 바뀌는 건 없었구나. 그 태그의 속성 중에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더 구분이 되기도 해요. 이걸로 내가 어떤 걸 쓸 건지를 주는 건데 이 버튼을 주기도 하고 그냥 애초에 HTML에 들어가 있어서 안 나오기도 해요. 우선은 이 팝업부터 좀 없애줍시다. 자, 이 팝업에 이 부분이죠. 얘만 없애면 되는데 이 친구 없애는 게 이제 히든일 거예요. 히든. 예, 없죠. 그게 치트에서 히든이 어떤 놈인지 찾아보시면은 히든이 디스플레이 논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렇게 하신 거, 그렇게 해본 거고. 자, 이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팝업 버튼이었잖아요. 우리 팝업 버튼에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좀 모양이 생겼었죠. 이게 네모난 칸에다가 뭐 마우스도 올리면은 마우스도 좀 바뀌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뭔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테일윈드 CSS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이때 노멀라이즈가 된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A 태그도 하나 놔보세요. 돼 있을 거예요. 지금 팝업 버튼 아래다가 A 태그로 1, 2, 3 같은 거 이렇게 써보시면은 이게 그 파란 색깔에 그 밑줄 안 떠요. 네, 그렇게 된다. 노멀라이즈가 여기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좀 꾸며줘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뭐 꾸며줘 보죠.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꾸밀까? 백그라운드 컬러 좀 넣고 BG 블루 600 있을 거예요. 600 그러면 그렇게 되죠. 600 넣고 칼라 있죠. 칼라 폰트 칼라 걔는 화이트로 넣어야 되는데 폰트 칼라 아니다. 그냥 칼라라고 쳐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 그냥 칼라라고 했고요. 여기 있다. 텍스트네요. 텍스트라고 하고 화이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 텍스트 짝대기 화이트 그러면 나오네요. 나오고 패딩 좀 넣어줍시다. 패딩에 한 5픽셀 정도씩. 5 하면 또 엄청 크다. 3? 네, 이 정도 하고 라운디드 볼 수 있죠. 라운디드 3 없어요. 4도 없어요. 5 라운디드 그래요. 맞아. 라운디드 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뭐 이런 것만 좀 찾아서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돼서 좀 편한 면도 있고 약간 불편한 점도 있어요. 자, 패딩 3를 했잖아요. 이제 마진으로 좀 놀려줘 볼까요? 마진 탑 10 하면 위로 띄우고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 넣었을 때 중앙으로 가죠. 마진 탑 때문에 제대로 안 들어가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거 블록이 저기라서 그래요. 인라인 블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중앙으로 보내려면은 지금 자기 자신으로선 중앙에 못 가요, 얘. 그럴 때는 섹션이 부모잖아요. 그러면 섹션의 클래스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으면 되잖아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찾으셔서 여기 있다. 텍스트 센터 하면 놀러 가겠죠 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또 팝업 버튼만 가운데 정리를 하고 싶었지. 한번 보세요, 이거. 요 로램들 보세요, 로램들. 얘네들이 기준 여기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 왼쪽 정리되어 있다고요? 근데 텍스트 센터면 얘들아 중앙 정리돼가지고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럼 난 첫 번째만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그때 쓰는 게 퍼스트 차일드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차일드가 없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테일윈드 엔트 차일드로 들어가 있나?
오더는 아니고 오더는 아니고 여기 이런 거 어디 쓰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한테 뭘 주면 돼요? 퍼스트라고 콜론 이런 방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 안 먹었네. 이게 그래서 플렉스 할 때 쓰는 건가? 퍼스트 차일드라고 적었어요? 퍼스트 차일드? 얘가 여기로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좀 생략을 하죠. 해보려다가 못 찾았네요. 어떻게 찾는지 이제 보이시죠? 자, 팝업 버튼 이제 해봅시다.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거 누르면 저기 하게 하면 돼요. 우리 팝업이 나오면 돼요. 현재 히든이 돼 있어요. 히든이 된 팝업을 눌렀을 때 나오고 다시 누르면이 아니라 그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사라지도록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jQuery 우선 갖고 와야 되죠. 지금 jQuery 안 갔다 왔죠. 그럼 여기서 JS에서 jQuery를 이렇게 누르면 갖고 와 치고요. 아니면은 그 다른 데 찾아가지고 jQuery를 여기다가 이게 jQuery 스크립트로 넣었었던가? 스크립트 태그에 src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다운표로. 해서 jQuery 써보자고요. 자, 뭐를 선택을 합니까, 우리? 팝업 버튼 선택을 하죠, 먼저. 걔가 클래스 명이 오픈 btn이었어요. 오픈 버튼. 얘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했을 때 들어가시면 되죠. 펑션을 쓸 건데 그 펑션에서 뭘 쓸 거냐? 팝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정을 할 겁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없애줘야겠죠. remove 클래스 히든이겠죠. 히든. 이거를 없애요. 그리고 비슷하게 이 오픈 btn이 아니라 클로즈 btn을 눌렀을 때 팝업이라고 하는 애가 다시 add 클래스 히든 이렇게 되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 클로즈 btn에 마우스가 안 바뀌죠. 바로 바꿔줍시다. 클로즈 버튼이 여기 있고요. 클로즈 버튼에 커서를 넣을 수 있거든요. 커서도 좀 찾아볼까요? 커서 포인터는 이렇게 쓴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우스 올리는 이 커서에서도 네모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면 꺼지고 키면 켜지고. 근데 보시면 이제 add 클래스랑 remove 클래스인데 이게 테일윈드랑 또 겹치잖아요.
테일윈드 사용하는 방법이 다 클래스에다가 몰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CSS 단 한 줄도 안 썼어요. 극단적으로 해본 거예요. 보통은 폰트 같은 거에다 써요. 같이 씁니다. 그랬을 때 요 HTML과 JS만 갖고도 팝업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던 방식 HTML에 넣고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넣은 거랑 JS는 거의 비등하죠. 똑같죠. 얘랑 이제 이런 친구예요. 다 똑같아요. 다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뒤에 만들어 본 테일엔드 버전이 아무래도 트랜지션 같은 거 생각했을 때 넣는 게 조금은 이래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넣기가 좀 빡세요.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넣을 때. 듀레이션 같은 것도 할 수는 있거든요. 얘가 1초겠죠? 얘가 0.2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다만 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했었던 이거 로테이트 같은 거 좀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은 어떻게 했었어요? 일단은 히든 좀 지워볼까요? 잠깐 마지막에 자 히든 지워서 만들어 놓고 요 클로즈 버튼이잖아요. 오픈 버튼인가? 아닌데 클로즈 버튼이죠. 여기 있다. 요 클로즈 버튼을 이제 내가 돌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돌아가긴 하겠다.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넣어볼까요? 로테이트가 있어요. 디그리로 들어가죠. 일단은 로테이트 45를 넣어보실까요? 근데 그냥 쓰면은 얘가 로테이트만 된 거라서 이거 호버했을 때 이렇게 쓰시면 호버했을 때거든요. 돌아요. 일단 돌긴 해요. 근데 이게 패딩 쪽이 다 안 맞아가지고 좀 뜬다, 그죠? 이렇게 써줄 바에는 그냥 패딩 다 똑같이 다 10으로 통일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도는 게 되고요. 여기다가 트랜지션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트랜지션이 어렵다는 거예요. 테일윈드로는 미세한 컨트롤이. 그래서 이때는 CSS를 좀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클로즈 btn에다가 트랜지션 뭐를 넣는 거였어요? 트랜스폼 넣는 거였고 트랜스폼 호버했을 때 로테이트에 넣는 거였지. 자, 로테이트가 되는데 얘가 0.5초 걸리게끔 넣고 싶대요. 클로즈가 그러면은 0.5초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호버했을 때 넣어줘야 되는 건데 자, 호버했을 때 이거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클로즈 btn에 트랜스폼 인데 이건 로테이트 나오는 놈이었죠. 그 로테이트가 맞긴 한데 얘가 어디서 쓰였더라? 로테이트 0.5초 잘 돼요? 클로즈 btn에 호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로테이트 45도 했잖아요. 걔가 로테이트에 트랜지션 호버했을 때 이렇게 트랜스폼 된다고요? 트랜지션에 로테이트
호보시. 뭐야? 왜 안 돼? 뭐 해볼 수는 있겠죠? 시간? 왜 안 들어가지? 똑같이 넣으셨는데 돼요? 그러면 뭐 여기서 호버하지 말고 아래서 해보죠. 아래서 하면 완벽히 똑같으니까. 자, 클로즈 버튼에다가 이제 호버했을 때 여기서 트랜스폼 로테이트 45디그리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로테이트가 아니라 트랜스폼을 1초 하라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상했어요. 지금 제가 다 생략이 좀 돼가지고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0.3초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돌아가죠. 쓱쓱쓱. 그럼 이제 요거 돌아가는 거리를 막 한 180도 주면은 효과는 똑같아요. 스르륵 스르륵. 네.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히든만 주면 되죠? 그래서 마무리까지 합시다. 히든 딱 주면 이제 트랜지션과 트랜스폼이 전부 다 먹힌 돌아가고 그거 눌렀을 때 꺼지고 팝업 종료. 예, 됐습니다.